거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때려쳐. 저는 이제 더 이상 듣고만 있을 때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 맞받아치기 시작했어요. 장난이 지나치시네. 뭐요? 사바사바요? 뭔 대가를 바랬다기보단 똑같은 자식집 둘 중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뜯어내기만 하는 형님네 떡하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어이가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형님도 이제 한국 들어오셨고 집까지 얻으셨으니 형님이 아버님도 돌보시면 되겠네요. 안 그래요? 대가바라고 한 거 아니니까 또 이상하게 말 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가 바랬으면 그렇게 4년 가까이 매일같이 따라다니는 짓거리 못하죠. 최소한 각서라도 써놓고 시작하지 않겠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님 돌본 저를 형님 가치관대로 더럽게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요. 하여간 형님이 말한 거 형님이 책임지시고 뒤처리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애들 끌고 다니면서 아버님한테 시간 쏟은 줄 아세요? 좋은 마음으로 했더니 더 부려먹으려고 들고 노고를 취하는 얘기도 없이 사람 개무시하고 대가는커녕 이렇게 말로 뺨맞을 줄 몰랐네요. 알아서들 하세요. 이렇게 쏟아낸 뒤 더 말하기 싫어 전화기를 끊어버렸어요. 제 말에 열받은 형님이 몇 통씩 받으라고 계속 걸어대는데 절대 받아주지 않았고요. 이렇게 시댁과 거리를 두는 사이 한동안 어머니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대고 형님이 쏘는 말투로 문자를 보내도 대꾸도 안 했답니다. 겨우 저도 비로소 저만의 생활을 해나가게 됐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년여의 시간 동안 제 자신은 못 돌보고 오로지 애들과 시댁에만 치여 살았었죠. 돈 나올 구석도 없는 집안에서 남편이 외벌이 하고 있는데 딸들 데리고 다니며 아버님 병수발을 했던 걸 생각하면 참 스스로 기특할 지경이에요.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반찬값 한번 챙겨준 적 없고 수고했단 소리 한번 없었고 물 한번 자기 손으로 떠준 적이 없답니다. 생각할수록 역겹고 짜증나니 시댁의 발길을 끊을 수밖에요. 급기야 남편은 자기 엄마랑 형한테 연락을 받았던 건지 저에게 그제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저기 당신 언제까지 그렇게 삐져 있을 거야? 당신답지 않게 쫌스럽게 굴지 말고 이제 그만 아빠한테 가봐. 사람 목숨이 장난이냐고. 이렇게 아주 희대의 개소리를 잘도 제 앞에서 늘어놓더라고요. 안 그래도 발길을 끊고도 분이 안 풀려서 어머니랑 형님한테 이렇게 난리를 칠 걸 못한 게 답답했는데요. 그걸 다 남편한테 질러버리게 되었네요. 당신 장난 아니야 지금? 왜 네 아빠를 나한테 떠맡겨 진짜? 뭐? 사람 목숨이 장난이냐고? 그렇게 목숨 장난 아니고 아쉬우면 네가 가라고. 너 진짜 웃긴다. 네 엄마랑 네 형수 사이에서 당하고만 있을 땐 가만히 있었잖아. 왜? 개똥도 약이라 쓰려고 했는데 없어져 버리니까 아쉽대들? 아쉬워? 내가 개똥 같아? 제가 막 눈을 부라리며 실핏줄이 터질 지경으로 노려보면서 큰 소리를 질러대니 남편도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려버렸더군요. 그리하여 한동안 조용하던 와중 얼마쯤 지나서 남편이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하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얼마간 제 눈치 보느라 집에 와서도 살금살금 발꿈치를 들고 다니던 사람이 이성을 잃고 막 난리를 치길래 일순간 저도 놀랐어요. 아빠가 응급실 가셨대. 그나마 자기 봐주던 며느리가 편하다고 자꾸 당신 찾나봐. 저기 당신 미안해.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그래도 정말 미안한데 같이 가주면 안 돼? 같이 가주라 제발. 응? 내가 무릎 꿇고 부탁할게 제발. 이 말을 들은 직후 저는 몹시 놀라기도 했어요.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게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상태를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중에 응급실로 실려가신 건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무렴
이 인간이나 시댁에 대한 미움은 그렇다 치고 아버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아버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시댁에 대한 미움이 다시 브레이크처럼 저를 막아서 복잡해지는데 이러나 저러나 어찌겠나요. 터진 사고부터 수습을 해야 하니 결국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답니다. 택시 타고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고 얼마 안 있어 아버님을 뵈었는데요.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곧장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는 거예요. 불편한 상태로 누워 계시면서 저와 눈을 마주치시더니 별 말씀 없이 그냥 며느리 왔구나 하시는데 그때 얼마나 속에서 뭐가 확 하고 치받치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누워서 불편하고 힘든 상태로 왠지 그 기간에도 저를 기다리셨을 게 충분히 느껴지는 애탄 눈빛으로 쳐다보셨으니까요. 단순한 저와 아버님의 관계만 생각해 볼 때 아버님이 저에게 잘해주셨던 시간들, 애기들을 예뻐해 주시고 제 고생을 알아주시던 그 순간들은 다 의미가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아버님 상태는 괜찮아지는 듯 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의사들이 몇 명씩 몰려와서는 참 용케도 호전이 되고 계시다며 나름 놀라워하는 거 있죠. 연세도 있으신데 나름 위험한 상태로 오셨다 들었는데 의사들의 반응을 보니 엄청 놀랍게 느껴졌어요. 꽤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게 됐고 이때 저도 엄청나게 큰 한숨을 내쉬게 되었답니다. 남편도 그쯤 되니 제 눈치를 엄청 보면서 약간 고마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웅얼웅얼 어쩔 줄 모르더군요. 이후로 군말 없이 하지만 어머니나 형님의 연락은 여전히 대꾸는 잘 안 하는 형태로 시댁에 드나들게 됐는데요. 갑자기 아버님이 좀 긴급히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사들 말로는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하고 나도 좀 살 것 같다. 내가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아범까지 다 들어오라고 해라. 이리하여 저와 한자리에 마주치기 싫어하는 형님도 퉁퉁거리는 얼굴로 그리고 여전히 제 눈치를 보는 남편까지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아서 할 얘기 좀 하려고 한다. 그간 아플 때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몰라. 갖고 있는 거 어차피 죽을 때 못 갖고 가니 연명할 만큼만 갖고 나머지는 애들 주자고 생각했거든. 아버님이 이렇게 아주 갑작스러운 유산상속 화제를 엇비치시는데 어머니는 옆에서 웃기지도 않는다는 어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보면 뭐 있는 줄 알겠네. 당신이 뭘 갖고 있는 게 있다고 이렇게 시끄럽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죽을 때 갖고 갈래도 불쌍해서 안 받아주겠구먼. 그 말에 아버님은 대꾸도 하기 귀찮다는 얼굴로 손사래를 치시더니 대뜸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를 향해서 말이에요. 현금이 얼마 있어서 여기 이걸 세아가 너한테 넘기려고 한다. 이거 순전히 세아가 이뻐서 주는 거니까 부부가 알아서 잘 갖고 먹고 살아라. 네 놈은 색시 잘 둔 줄 알아 이 녀석아. 코빼기도 안 베친 놈이 네 놈 생각하면 30원도 주기 싫다. 이러면서 아버님은 완전히 밉지는 않다는 어투로 저희 남편에게 툭 쏘아대시더니 그 뒤로 저와 제 앞에 주어진 것은 제 눈을 의심하는 액수를 건네주셨어요. 현금으로 자그마치 30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장난으로도 이런 금액을 언급해 본 적이 없는지라 실망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앞에 뭐가 낀 것 마냥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어벙하게 서 있는데 아버님은 곧장 형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네 너는 네 엄마한테 좋은 아파트 하나 받았다며. 그거면 됐지. 엄마가 그렇게 침이 마르게 자랑하더만 입지 좋고 땅값 오를 일밖에 없는 곳으로 해줬다고. 뭐 그거 안 하면 걱정이 없다나. 그럼 된 거 아니냐. 너는 네 엄마한테 받으면 되는 거고
나는 새아가한테 주면 되는 거지. 형님은 아주 기절할 것 같은 얼굴로 이마까지 시뻘개져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 와중에 아버님은 농담이 아닌데 왜 그러냐는 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새아가가 그간 나 계속 봐줬잖냐. 다들 들었을지 모르겠다만 진짜 이례적으로 좋아진 케이스라 하는데 아파서 저승문까지 가보니 진짜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그냥 맨날 숨쉬고 멀쩡히 안 아프고 먹고 사는 게 최고야. 그걸 그렇게 바랬는데 그거 도와준 게 누구냐. 네 엄마는 내가 더 말 꺼내기도 싫고 아주 그냥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더만 요양원에 보내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 보고 그때 그만 살까 고민도 했다. 근데 죽을 날 앞두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도 사치고 그때 나 도와준 건 새아가밖에 없었어. 이 말에 난리를 치고 막 끌어오르던 형님과 어머니는 마치 두더지 잡기를 하며 한 대씩 딱 얻어맞은 듯 조용해지더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암만 해도 믿을 수가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맨날 자기 친정 부자고 가난한 집 만나서 고생했다는데 누워있고 곧 갈날되었다던 남편에게 이런 돈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참다 못해 한마디 하시더군요. 당신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요? 말해봐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돈이야 저게?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돈의 출처가 중요했고 아버님이 이렇게 좋아지게 된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아버님은 인상을 마구 쓰시면서 고개를 휘저으시더라고요. 진짜 내가 무슨 좋은 꼴 보겠다고 이런 것들이랑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원. 당신이 고릴 적부터 나를 처음 무시해대고 장인어른 앞에서도 거지 새끼 취급했잖아.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다 왜? 내가 월급 갖다 줬을 때도 당신은 이걸 돈이라고 갖고 왔냐고 면박 줬잖아. 그래서 몇 달 안 갖다 줬다고 술 마신 것도 당신 무시하는 꼬락서니가 꼴 보기 싫어서야. 내가 애들 교육비를 안 줬어 뭘 안 줬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많이 안 갖다 주니까 성에 안 찬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며느리 앞에서도 내가 10원 한 푼 안 준 남편처럼 깎아내리고 진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당신 그 말 때문에 내가 듣다 괴로워서 죽겠더라. 당신 때문에 진저리가 나고 다 싫어서 죽을 듯이 돈 모은 거야. 땅도 사고 투자도 했어. 그거 당신이 알아서 모았게. 쥐꼬리 같은 푼돈이나 갖고 왔다고 또 무시할 거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있어 보니 그간 어머니 편에서만 들었던 말을 왜 그대로 신뢰했던 건지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한쪽 말밖에 안 들어보고 아버님 입장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아버님 아파서 누워 계실 때 어머니는 늘 고정된 레파토리가 돈 없는 남편 만나 고생했단 말이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인상 찡그리고 계신 이유를 깊게 생각 안 했어요. 단지 아프셔서 혹은 그냥 부인이 자기 험담하는 게 싫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던 거죠. 어머니는 단순히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님이 생활비 주고 가장 역할 하셨던 것까지 다 깎아내리고 무시하면서 말하셨던 거라고요. 그러니 그 내용을 듣고 있는 아버님은 못 견디게 화가 나셨던 거고 와중에 요양원에 보내네 만회하고 아픈 본인을 내팽개쳐주고 밖으로 놀러다니는 어머니에게 분노를 느끼셨나 봐요. 그리고 큰아들 집 사준 거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당신 말대로 그 잘난 친정에 받은 재산 갖고 장남 사줬으면 된 거야. 당신이 쓴 것 갖고 나는 뭐라 하네. 내가 뭐라 했어? 한심하게 지 노후도 생각 안 하고 쓸개까지 다 뽑아서 분에 안 차는 집 사놓고 급할 때 맏며느리 한번 못 부려먹고 눈치만 보는 인간이 나한테 뭘 그리 할 말이 많아. 내가 나 살겠다고 벌고 모으고 투자한 돈 내가 알아서 필요한데 썼다. 왜? 나 알아주는 새아가한테 썼다고?
40년 같이 살며 무시한 당신보다 몇 년 같이 있으면서 보살펴준 새아가한테 준 게 잘못이야? 당신이 뭔데 나서? 이쯤 되니 확실히 아버님이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다는 걸 저는 다른 쪽으로 새롭게 느끼고 있었네요. 본래 자잘하게 말이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 아프시고서 말수도 줄고 힘도 없어지시고 했거든요. 그런데 웬만큼 기력을 되찾으셔서 그런지 본래의 혈기대로 악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무튼 아버님은 그쯤 됐고 더 말하기도 힘들다며 다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 반응은 어땠냐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엄마 아빠네 분위기가 난장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손 까딱 안 한 채로 큰 덕을 본 게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엄연히 제 고생으로 인해 본인까지 덕을 보게 되었으니 그저 입을 꾹 닫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형님이나 어머니뿐 아니라 이 사람도 당연히 아버님께 그만한 재산이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나 봐요. 어머니는 그날 아버님에게 일방적으로 혼쭐 나시더니 아주버님에게 정말 있는 것 다 쏟아붓고 남은 게 얼마 없어 그런가 좀 조용하신 듯 했어요. 본인 남편에게 저만한 돈이 나온 걸 보면 이후로 건강이 좋아져서 본인이 또 살 만큼 얼마 남겨두었을 테니 그 여부가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저러나 아버님은 몸 좋아지시고 나선 집에 잘 안 계시고 밖으로 다니시는 분위기였고요. 어머니는 이전보다 더 대화가 없어진 부부 사이에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매일매일 형님 집으로 나가신다 들었어요. 가서 그렇게나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며 형님을 쥐잡듯 잡는다 하는데 어머님이 돈을 쏟아부었으니 형님도 그 돈값을 해야죠.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나요? 그 결과 형님도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주어진 재산 때문에 보통 화병이 든 게 아닌가 봐요. 이후로 저희가 조금 고민하다가 아버님과 상의를 한 다음 적당한 건물을 하나 구입하게 됐거든요. 건물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꼭대기층에는 저희 가족이 살고 그 아래쪽으로는 조그맣게 가게와 학원, 사무실 등 세를 주게 됐어요. 입지도 좋은 곳이고 잘 연결이 된 거라 여러모로 감사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내용들이 어머니와 형님에게도 들어갔고 형님은 얼마나 약이 올랐는지 제 전화를 차단해버렸지 뭐예요. 애들 일 때문에 뭔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안 되고 메신저도 차단을 해뒀더라고요. 진짜 살다 너무 기막힌 꼴을 다 보네요.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는 어머니가 해도 기가 막힌다면서 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한다 하시는데 법적으로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꾸 저한테 전화해서 분풀이를 해대시길래 저도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적어도 지금까지는 연락이 안 오고 있네요. 어머니, 자꾸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정 싫으시면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아니면 아버님이랑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 아니잖아요. 생색을 내셔도 아버님이 내셔야지. 어머님이 이런 연락하시는 거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잘 생각해보고 연락하세요. 아니면 아버님과 이야기해보시던지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아버님이랑 한 집 살면서도 사이가 썩 안 좋아 그런지 그건 싫으셨나봐요. 하여간 그 뒤로 어머니로부터 연락도 없고 저희 가족은 새로운 환경 흐름을 살아가고 있어요. 참 험난하게 이어진 날들이었지만 이런 날도 있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요즘이랍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들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